자, 고급 통변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4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계속 좀 철학적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명리학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공부 세계관을 이렇게 보죠. 컴퓨터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보죠. 저는 이 운영 체계가 잘 잡혀야 그 컴퓨터의 운영 체계가 잘 깔려 있어야 또는 우수한 운영 체계가 깔려 있어야 각각의 개별적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제가 지금 이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화면을 지금 쏴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윈도우 10이 깔려 있고 윈도우 10의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에는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게 깔려 있죠. 운영 체계의 이름입니다. 안드로이드 체계,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죠. 컴퓨터에는 윈도우라는 운영 체계를 쓰고 있죠. 또 윈도우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운영 체계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매킨토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OS가. 우리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명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려면은 어느 정도 명리학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좀 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주를 풀면서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한계인 건 한계인 거고 사실 제가 명리 상담을 할 때 사실 명리 자체만 가지고 상담자와 풀어드리는 내용은 대략 30% 정도에서 30~40% 정도 미만입니다. 나머지 70%, 60%와 70%는 대부분 영성학적 기반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드렸지만 제가 고양이를 키워야 돼요? 강아지를 키워야 돼요? 라는 답변을 명리학으로 찾는 것은 다소 우매한 일입니다. 물론 뭐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사주에 술토가 잘 돼 있으면 개를 키워야 되고 뭐 묘목이 잘 돼 있으면 고양이를 키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역시 정답을 맞춘다기보다는 유도하는 겁니다. 관념을 유도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도가 계속 나의 행동과 활동을 한계 짓는 것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명리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선택 결정 장애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어떤 면에서는 돈을 내고 대신 선택 좀 해주셨으면 가끔 친구들이 모여서 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러면 야 뭐 먹지? 야 네가 골라. 아니야 네가 골라. 뭐 선택 장애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에 누군가 좀 결정을 해주고 판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사실 명리학의 궁극적인 측면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도움 드릴 거는 도움 드리지만 사주의 특성을 이해하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오. 나라면 이렇게 하겠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사주 명리학을 돌리는 운영체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시간이 들어갈 공부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스스로 깨달아야 될, 스스로 본인에게 화두를 던지고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될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핵심들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개념을 보죠. 계속 지난 시간부터 강조하고 있는 의식의 레벨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궁극의 큰 나와 이게 근원의 에너지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연극을 하고 있는 나라는 내 안에 여러 나가 있다. 이 안에 여러 나들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아를 찾아가는 나와 자기를 찾아가는 나가 내 안에 또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모두 한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만 통일되어 있지 않고 수백 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수백 가지의 의식의 층위를 가진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어떨 때는 군대의식과 군사의식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죠. 그걸 일명 군사정권이라 그러죠. 저 미얀마도 군인들이 지금 나라를 지배를 해가지고 군사정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사정권의 특징은 주로 말 안 들으면 폭력으로 해결한다라는 게 보통 군사정권의 특징이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 시위대에 군용 트럭이 돌진을 해가지고 5명을 치워 죽였는데 아무도 그거를 막지 못해.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폭력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 좀 때려야 되겠군. 돈 빌려준 놈이 돈 갚을 놈이 돈을 안 갚으니 가서 내가 좀 폭력을 좀 써야겠군. 협박과 윽박과 내가 해야겠군. 이러면 내 안에 군사정권이 지금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그 우스갯소리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댓글에 우스갯소리로 뭐가 달리냐면 일순간 거시기가 너의 의식을 지배했다. 뭐 거시기가 너의 의식을 뭐 이제 너의 성기가 뇌를 지배한 상태 같은 거죠. 되게 성적 의식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성범죄를 막 일으켰다. 내 안에 군인들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70년, 80년대에는 군인의식으로 동력이 장점은 까라면 깐다. 하라면 한다. 고속도로 깔라면 깐다. 노동 쟁의, 이딴 거 필요 없음. 그냥 하라면 한다. 장점은 있었죠. 장점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이제 군대의식이나 군사의식, 이런 의식으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집단지성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람의 의식도 내 안에 수많은 다양한 다채로운 의식 체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중인격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중인격자인데 이 다중인격이 적절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내 안에 있는 18번 인성이 한 말을 20번 인성이 동의하고 30번 인성도 거기 따라가 주니까 다중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진짜 다중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18번 인격이 한 말을 32번 인격이 개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 때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술 먹으면 이런 사람으로 변하고 기분이 좋으면 저런 사람으로 변하고 그림을 그릴 땐 예술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할 땐 미친놈으로 변하고 밥을 먹을 땐 개걸스럽게 변하는데 또 시를 읽을 땐 신앙독을 잘하고 막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인격들이 통합이 잘 안 될 때, 내 안의 인격들이 통합이 안 될 때 다중인격자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다중인격자야. 그 다중인격이 적절히 통합이 돼 있느냐, 통합이 안 돼 있느냐에 같은 거죠. 다중인격을 나라에 비유하자면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비유할 수 있죠. 아프가니스탄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같은 나라였어. 미국식 나라였어. 미국이 의식을 강제 주입해가지고 미국의 의식을 주입했는데 미국이 군대를 철수시키자마자 다음 날 곧장 100년 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의식으로 돌아갔어. 다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탈레반 의식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루아침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사람에 비유하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한 거야. 하루아침에 사람이 획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탈레반 정권이 잡았을 땐 이런 방식을 취하다가 미군이 정권을 잡았을 땐 또 저런 방식을 취하다가 이런 형태들, 내 안에 수많은 나들이 있고 그 수많은 나들이 서로 협력, 투쟁, 경쟁 등을 통해서 아침에는 이 의식이, 저녁에는 이 의식이, 오늘은 이 의식이, 내일은 저 의식이, 이런 환경에선 이 의식이, 저런 환경에선 저 의식이,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식의 집합체다. 특히 의식의 집합체인데 의식의 레벨 수준까지도 있다. 의식의. 그러니까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수평적 의식과 수직적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평적 의식 체계는 같은 레벨의 다양한 의식들이 모여 있는데 또 이게 밑에도 이렇게 있고 의식의 차원이 높음, 의식의 차원이 낮음, 의식의 중간 계층을 가지고 있음.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의식의 차원이.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주파수 진동으로 나타낸다면 의식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것이 매우 혼란스럽게 의식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의식 지수가 차분하게 크게 갭 없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다음 평상시에는 크게 갭 없이 움직이다가 특정 상황에서는 의식 지수가 팍 올라가고 또 특정 상황에서는 팍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나사 2개 빠졌는데 뭐만 하면 전문가. 어느 분야에선 최고. 근데 자신의 일상생활은 영 나사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특정한 일은 못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선 되게 철두철미하게 예민한 사람. 이런 등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세계적 과학적 학문을 만들어낸 아무개 씨. 자기 집에선 뭐도 못하네. 문짝도 못 고치네. 근데 세계적인 핵물리학 과학을 발견했네. 특정 분야에서는 의식지수가 확 올라가서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내 눈에는 보여지는 거고 또 특정한 분야에서는 나사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의식은
다채로운 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불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불킥이 어떨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나의 평균 의식보다 낮은 의식이 튀어나와서 나를 조종했을 때 다시 내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킥. 내가 어젯밤에 뭔 짓을 한 거야 하면서 그렇죠? 간밤에 무슨 계기가 그 사람은 주로 깜깜해지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낮은 의식들이 이때다 하고 튀어나와서 나를 장악을 하는 거죠. 낮은 의식들이. 그럼 아침에 다시 높은 의식들이 정권을 잡고 이 아침에 딱 맨정신으로 일어나 보니 내가 간밤에 그놈하고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여기가 어딘 거야? 누구네 집인 거야? 이럴 수도 있다. 이게 낮은 의식이 높은 의식으로 돌아왔을 때.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의 의식보다 높은 의식으로 올라갔다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직장에 가서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을 정말 잘하고 또 평상시에 무슨 일 하라 그러면 안 되고 도시에서는 뭘 잘하고 시골에 가면 농사 젬병이고 이런 형태들도 의식은 오락가락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도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키면 으라차차 하고 내 의식 지수를 점차 이렇게 올려볼 수 있다. 사실 제가 명리 공부를 할 때 산행 명상을 많이 다닌 이유도 산에 가면 의식이 휙 올라가. 산 밑에서는 모르겠는데 산 위에 올라가면 알겠어. 그러면 산 밑에서 오늘의 질문사항, 나 이거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겠는 거를 딱 적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 중턱쯤 갈 때 되면 그게 하나씩 머릿속에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산 정상에 오르면 다 알겠어. 산 밑으로 내려올 적에는 내가 그걸 왜 몰랐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분명 내 노트에 모른다 노트에는 분명 모른다고 써 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 당연히 이런 건데. 그런 느낌. 아, 내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강의할 땐 이 의식. 평상시로 돌아오면 다시 요 의식.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지만 강의 동영상을 여기서 찍고 2, 3일 후에 강의 동영상이 나오면 집에서 내가 그 강의 동영상 보고 내가 공부하더라. 모르는 사주가 있을 때는 그냥 강의 교재로 집어넣어버려. 도무지 이 사주 못 풀겠다. 그럼 강의 시간엔 그냥 풀려. 숨도 안 쉬고 그냥 쉬지도 않고 풀어버려. 생각도 안 해. 그냥 풀어. 그냥 이거 이런 거죠. 당연히 이런 거죠. 이러면서 그 동영상을 보고 저 사주 저렇게 푸는 거구나. 를 내수로 배우다. 내 안에 여러 층위의 의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내용은 이거예요. 영혼 성숙도와 훈련도. 영혼의 성장, 영혼의 성숙도와 훈련도. 자, 영혼은 성장하기 위해 이번 삶의 계획을 세웠다. 영혼의 의도를 파악하고 존중하자. 사주는 같아도 영혼이 다르다. 자, 지금부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주는 같아도 영혼이 다르다. 영혼이 다르다? 이거를 좀 세부적인 설명으로 제가 영혼 성숙도, 영혼 숙련도. 성숙도와 숙련도는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숙도와 숙련도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사주의 미션 난이도도 위아래가 있고 영혼 성숙도에서도 위아래가 있다. 근데 미션 난이도는 사주를 보면서 보통 명리학계에서 말하는 나쁜 사주 이런 사주는 뭐 형충 많고 뭐 원진기문 걸려 있고 뭐 평관중중에 뭐 재다신약에 재극이네 뭐 관살 혼잡에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나쁘다 하는 것들이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이지 나쁜 사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사주는 다 필요한 사주입니다. 필요한 사주인데 어려운 미션이 주어진 거야. 007 영화에 보면은 007한테는 늘 말도 안 되게 황당하게 어려운 미션들이 주어집니다. 뭐 적진에 침투하여 아무개를 쥐도새도 모르게 납치해와라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007은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하고 다른 첩보원들은 가면 실패하죠. 자, 이런 개념으로 봐야죠. 그래서 미션 난이도가 높은 사주들은 성공 보수가 높다. 성취하기는 어려우나 성취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래서 뭐 시대와 역사를 바꾼 위인들 중에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주가 엄청 안 좋아요 하는 경우들 많죠. 그 유명한 일화로 김구 선생님의 일화가 있죠.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가 아들 김구의 사주를 보고 왔더니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사주를 갖고 왔냐. 야, 그냥 명리나 가르쳐라. 좀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왜 거지 같은 사주는 명리를 배워야 돼? 물론 뭐 요즘 시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한테 관상을 가르칩니다. 야, 그냥 점쟁이 하면서 살아라. 그럼 밥은 먹고 살겠다. 사주가 하도 안 좋아서 넌 이거밖에 할 게 없단다.
옛날에는 직업이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할 게 없어 보이는 사주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스님이 되시오. 뭐 내지는 뭐 관상쟁이를 하시오, 사주쟁이를 하시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김구 선생님은 그 사주가 한마디로 말해서 미션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사주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나라를 구하시는 미션을 가지고 있죠. 나라를 딱 구했더니 할 일이 없어지셨어. 그랬더니 배역에서 이탈하셨어.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제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영원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지구별 계획은 영혼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것을 체험하기 위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이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이다. 좋다 나쁘다라는 관념을 조금 줄이고 뭐 100% 버릴 수는 없죠. 뭐 저도 100% 버리지 못하니까. 이거를 좀 줄여본다면 가령 이런 거죠. 뭐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1번 결혼한다. 2번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산다. 3번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해본다. 누가 경험치가 더 높을까요? 그치 3번. 1번 결혼해본다. 결혼 안 해보거나 돌싱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2번 결혼 안 한다. 속 시원하게 살 줄 몰라도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한 번은 해볼 걸 그랬네. 한 번은 해볼 거 아쉽네. 이럴 수 있죠. 다음에 태어나면 5번 해야지. 막 이러면서 죽을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3번 결혼도 해보고 다시 돌아와 보고 이번엔 좀 다른 남자와 살아볼까? 또 결혼도 해보고 또 돌아와 보고. 그럼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요 3번을 갖다가 팔자 센 년, 팔자 사나운 사람, 사주가 나빠, 남편이 여럿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표현하는데 우리 관점을 좀 바꿔보죠. 삶을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다. 누가 많이 경험했어? 누가? 화끈하게 경험했죠.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경험을 많이 하고자 하는 영혼이군요. 모험심이 강한 영혼이네. 이렇게 모험심을 많이 부리다가는 이 물질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가시는군요. 사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죠. 제가 왜 이렇게 팔자가 세가지고 결혼을 2번 하게 되나. 저는 가끔 결혼 2번, 3번 하는 게 나쁜 건가? 엘리자베스 테일러 부러워하시는 분 많죠. 그분 결혼 7번인가 하셨죠? 그것도 세기의 유명한 사람들하고는 다 해봤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양 그 시대에 제일 유명한 남자들과 7번이나 살아보셨다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5년 이상 살면 지겹더라고. 보면서 이제 이런 느낌도 있죠. 사실 이제 이걸 좋다 나쁘다 관념을 좀 버려서 놓고 보면 되겠죠. 물론 호신쌤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여고생 사주를 봤는데 관사론잡으로 돼 있어. 직장 다니시면서 결혼 생활도 같이 하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여자한테 관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아주 천인무도한 나쁜 짓으로 봤는데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옛날 시대 여자들한테는 직장 개념이 없죠. 관은 무조건 남자로밖에 안 되죠. 근데 평관 남자도 만나고 정관 남자도 만난다고 써 있으면 뭐야 지아비가 있으면서 지아비한테 부족한 요소는 다른 남자한테서 취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나쁜 여자로 매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하나는 직장 조직관, 사회적 관, 하나는 개인적 관으로 써주면 된다. 그럼 직장 조직에서의 내 관의 소속이 생기는 거고 다음 집안에서의 나의 소속과 역할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니까 저도 유도리 있게 합니다. 네. 자, 우리는 모두 경험을 하러 온 영혼들이다. 용감한 영혼들은 좀 이 경험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빡세게 많이 꾸며가지고 온다. 세상에 풍파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험을 취하러 온 영혼이다. 마치 놀이동산에 어떤 분은 나 이번 놀이동산 가서 최고로 재밌는 놀이기구 5개를 다 타고 놀 거야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나 그냥 무서우니까 어린이용 놀이기구 한 2개만 그냥 타고 놀 거야. 나 그냥 1개만 가지고 놀게. 나 여러 개 안 탈게. 이러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놀이동산에 가면 사실 우리의 상식은 재밌는 거 많이 타고 오세요 라고 많이 하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혼들이 내려올 적에 지구별에 가서 세상 재밌는 체험 많이 하고 오세요. 많이 하고 오세요.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기다 대고 야, 딱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죠.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자 같은 겁니다. 우리 지구별 여행자들인 우리들은 지구별 여행을 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과 삶의 체험을 통해 보다 성숙된 영혼으로 진화와 발전을 해 나간다.
제가 옛날에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아니 영혼들이 알아서 발전하면 되지 꼭 지구별에 와서 물질 체험을 해야 되는가? 지구별에 와서 물질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물질 체험을 통해서 의식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식이 정체가 됩니다. 꼭 느낌이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때 편집자 모드라는 게 있고 굳히기 모드라는 게 있어요. 편집자 모드로 만들면은 그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고 다시 그 프로그램을 탁 굳혀버리면은 프로그램이 편집이 안 됩니다. HWP 같은 경우도 HWP 모드는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뭐 JPG나 PNG 파일로 딱 굳혀버리면은 편집이 안 돼 버리는 것과 같죠.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지구별에서 다양한 물질 체험의 경험을 습득을 하게 되면은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별 영혼들은 모두 합쳐서 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이 바로 신의 성장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우주의 성장입니다. 아카식 레코드에 모든 기록과 정보가 저장되면서 함께 성장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영혼의 발전 단계를 사실 이것도 계량화한다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관념을 좀 돕기 위해서 이 마이클 뉴턴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 최면 정신과 의사신데 이 최면을 통해서 사람의 전생퇴행이라는 방식을 만들어냈고 전생퇴행을 하니까 전생에 다 모였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전생과 현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일들을 했다 하는 영적 그 시기면 저승세계에 대한 관련된 수많은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는데 자, 영혼의 발전 단계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경지에 오른 영혼들이 대부분 뭐 최면을 통해서든 자신이 스스로 알게 되었던 다양한 방식으로 영혼에도 성장하는 발전되는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용어로는 이렇습니다.